안녕하세요. 미래를 여는 책기 미책 김인호 이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태성 선생님의 역사의 네, 쓸모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국 유사에 대한 네. 이야기로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역사가 내게 가르쳐 준 것들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네. 최태성 선생님은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역사에서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역사에는 나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이 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존재가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했음에도 삶에 사는데 아무런 영감을 받지 못했다면 이거는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라고 선생님은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역사 속 인물을 통해서 왜라고 가슴속으로 질문을 해보고 해답을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책에는 이제 뭐 혁신, 성찰, 창조, 협상, 공감, 합리, 소통 등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이 키워드를 가지고 그 역사 속 인물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니 그 창조 부분에 창조. 그 인쇄기를 발명한 구텐베르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그렇죠.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기 전에는 그 지식을 독점했던 사람이 소수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맞아요. 인쇄기를 발명하면서 이런 역사가 막을 내리고 다수가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정보가 대중으로 펼쳐 나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서로 소통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 이 세계가 두 번의 변혁이 있었는데 네. 첫 번째 변혁은 인쇄기를 발명한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또 소수에서 독점했던 정보가 대중으로 펼쳐졌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스티븐 잡스 네. 아이폰의 발명입니다. 그렇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우리 휴대폰 하나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책도 볼 수 있고 다양한 뭐 은행 업무부터 다양한 정보를 할 수 있어서 그 아이폰의 발명은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전에 저희가 그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에서 맞아요. 이거 아이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창조, 그래서 이 서양의 창조라고 하면 인쇄기 네. 발명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나라의 또 창조라고 하면 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도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란 뜻으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세종대왕께서 만든 글자로 그렇죠. 세계적으로 정말 과학적인 글자로 인정받은 맞아요. 발명품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한글이 1997년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이 등록된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과학적인 문자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조는 우리가 말하는 그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고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한글 창조 이전에는 이제 까막눈이었던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가 없어서 네. 지식은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데 쓰였어요. 그래서 그렇죠. 뭐 일반 백성이나 여성들은 지식을 공유할 수가 없었죠. 그럼요. 근데 네. 서양에서는 지식인들이 라틴어로 자기들끼리 지식을 독점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한자로 네. 그랬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한자를 모르면 글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맞아요. 네.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한글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판도라 상자가 열려서 세계적인 발명품이 된 거죠. 네. 책에서는 사람들의 사회의 모순을 깨닫고 문제의식을 공유할 때 세상은 변할 수 있고 지식을 쌓고 정보를 나누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진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정한 창조는 다수를 대변하는 것으로 네.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이 진정한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 창조를 이끈 이제 몇몇 사례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역사의 쓸모라는 책에서 공감의 네. 챕터도 굉장히 네.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역사는 과거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사를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상상해보고 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역지사지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쵸. 근데 결과만 보고 잘잘못을 따지는 일이 아니라 그 속내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뜻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세대 차이나 세대의 갈등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쵸.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감의 문제도 현재나 과거에도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이런 공감 같은 것도 배울 수 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게 이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이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는 것에서부터 뭔가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은 책에서 이게 많은 그 키워드 챕터들이 이제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근데 네. 저희가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는데 네. 여러분들도 한번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네. 네. 한번 시간 내서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다양한 챕터 속에 숨겨져 있는 인물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최태성 작가의 역사의 쓸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도 되게 궁금해집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